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정치 하하하 시간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주에는 이제 해외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2주 만에 이제 뵙는 건데요.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으셨어요? 예, 지금 요청을 받고 제가 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 의원님이 단장을 맡는 것까지만 결정이 됐고 이제 멤버 구성은 아직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뜨거운 쟁점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 좀 중심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먼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제가 먼저 상황 정리를 하면 그렇죠. 예. 이 공무원이 북한군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이건 전혀 논란거리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예. 문제는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서 살해된가 그 과정이 지금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월북이냐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쟁점인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쟁점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근데 아무튼 핵심 쟁점이 바로 이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일단 월북이냐 아니냐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뭐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그걸 밝혀야 되는데 네. 이제 월북이라고 발표하면서 조작한 것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작을 했다. 예, 수사 조작. 문재인 정부가 그렇죠. 어떤 조작을 그래서 이제 했다는 크게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제기하는 거니까 이제 조작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4대 조작 의혹을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네. 이제 첫 번째는 도박빛을 지나치게 많이 부풀렸어요. 아, 뭐 2배 뭐 부풀려 2배 이상. 네. 그러니까 한 제가 볼 때 한 1억 남짓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분 연봉이 그래도 한 뭐 5천 전후로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공무원이니까. 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고 그게 월북 동기는 될 수가 없다. 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음. 이 도박빚 과장한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해요. 아, 당시에 2년 예, 전에 예. 이것도 조작 의혹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권위 보고서에 나오는데 정신적 공황 상태로 발표하고 나서 심리 전문가에게 의견을 진단 의뢰합니다. 아, 그럼 선우가 뒤바뀌었다.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인권위 보고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근거가 있지 않고 그 해경의 추측이다. 세 번째는 편견이다. 세 번째는 조류 조작입니다. 조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도 부분인데. 기억나는 게 그때 조류로 보면은 표류해서 그렇게 갈 수가 없다. 이게 그때 그래서 자력으로 간 거다. 예. 이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조류 그 자료를 준 측에 그 전제를 확인해 보면 이건 이론적인 것이지. 실제로 그날 실제로 그랬다고 볼 수가 없다. 근데 보통 조류는 이렇게 다 그러니까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기예보가 100% 정확하지 않듯이 그러면 그 기상 상황대로 조류도 많이 바뀐다는 바뀔 이야기 수 되는 있죠.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나중에는 어땠냐면은 실제로 부유물에 타고 있으면은 자력으로 가는 게 불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바다 파도 칠 때 튜브 위에 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예. 튜브가 파도에 휩쓸리지 예. 자력으로 그걸 예. 거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또 말을 바꿉니다. 조류가 북으로 갔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얼버무려요. 이 부분도 조작 의혹이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4대라고 했는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예. 방수복을 은폐합니다. 방수복? 방수복. 이 방수복이 뭐냐면 조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체 옷 구명조끼 말고 상하이로 방수복을 그렇죠. 입고 있었다는 방수복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종종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 이대준 씨가 신입 그 이제 직원들이 오면 방수복 입지 않고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면 3시간이면 죽는다. 그렇죠. 저체온증 걸려 당연히. 네, 그 저체온증으로 이런 이야기를 평소 했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이제 직원들이 진술서를 썼는데 이 방수복 입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 월북 기도를 했다면 왜 방수복을 방에 두고 그냥 갔냐. 방수복을 안 입었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진술문들을 다 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월북이라고 보기 힘든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만 4가지인데 더 있어요.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수사 과정에서 조작되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 4대 의혹을 중심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발표가 나왔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고요.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계속 나올 플러스 겁니다. 알파가. 자, 여기서 SI라고 하는 군 특수정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그건 뭐냐면 뭐 이미 다 나온 이야기여 가지고 그 이제 공무원 이제 서해 공무원하고 북한 군인하고 대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녹음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보고는 됐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북한 군하고 상부하고 예.
보고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저희 당국이 잡은 거죠. 예. 잡은 거고 그게 소위 감청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한번 제가 가정에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통신 감청 정보를 확보를 했고 거기서 보면 그 일선의 북한군이 상부에 보고를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그 월북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라는 만약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근거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 북한 당국의 발표를 보면요. 그 김정은 사과문이라는 발표 내용을 보면은 도주하려는 조짐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북한군 발표에? 그렇죠. 북한 쪽 발표에.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월북 의사를 표명했으면 도주하려고 했겠느냐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북한 당국 쪽은 진짜 월북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안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살기 위해서 지금 총 들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냐? 그 말씀은 그러니까 단순히 이분은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표류라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북한군이 나오니까 살기 위해서 그냥 그 순간에 월북을 가정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런 그럴 수도 추정도 있죠. 성립이 그럴 된다는 수도 얘기예요? 있죠.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북이라는 표현이 감청 정보에 있다고 이제 당시에. 그러면 그 말씀은 설령 통신 감청 정보에 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팩트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실제로 그걸 전원 정보라고 그러거든요. 남들이 한 이야기,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예. 전원 정보는 그냥 부분적 참고 사항이지 예. 결정적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진상 규명하는 데 상당한 지금 험로가 예상했는데 어떻게 그런데 문제는 예. 이런 전원 정보를 가지고 북한 발표에도 도주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실제로요 월북자를 북한이 총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왜냐하면 수령님 좋아서 가는데 그때 코로나 상황이었다라는 얘기가 그때 좀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상황이었어도 일부 탈북자들 북한에 다시 넘어간 경우 있잖아요.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랬나요? 그러니까, 예, 국경을 넘어온다고 해서 모두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어제 그 밝힌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이 첩보 내용은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 여야 의원들도 같이 열람을 했고 이때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 월북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저는 우상호 위원장이 요즘 보면 좀 전두환 전 대통령 닮아가는 것 같아요. 처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니 무슨 월북 공무원 죽은 게 그게 뭔 큰 문제냐.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민생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인권 짓밟는 경제가 전두환의 국정 철학이에요. 그렇죠. 정의와 인권은 무시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 챙기면 된다. 그게 전두환 국정 철학인데 우상호 이분은 전두환과 싸웠던 분인데 자기가 싸웠던 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고. 요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국방위원이고 정보위원이잖아요. 그럼 열람하신 적 열람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좀 뭐 이상한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 네. 그러면 당시 통신 감청 정보라고 하는 걸 가져와서 보여준 적은 없고 혹시 그럼 그 내용을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답변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다. 혹시 그럼 그걸 좀 밝혀줄 수 혹시 공개를 못 하나요? 그러니까 월북이란 단어가 있었다. 월북이란 단어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도 계속 물은 거예요. 예. 그 월북이란 단어를 가지고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회의에서 국회 회의에서. 그렇죠. 그런데 계속 정부 측은 이제 그렇게 우겼고 저희들은 그 감청 전원 정보를 가지고 월북이라고 100% 단정하기 어렵다. 다른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정황 증거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 조작된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자, 아무튼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죠. 국민의힘 입장이 아니라 법원 판단이죠. 법원에서 네. 그 핵심적으로 이제 공개하면 안 되는 건 빼고는 그러니까 일부던데 어떤 걸 빼고 어떤 건 공개도 된다고 한 거예요. 좀 정리 좀 해주시면. 그거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감청 정보 같은 경우가 제일 지금 민감하죠.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뺐을 가능성이 열람하면 됩니다. 열람하면 됩니다. 그냥 가서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면 메모도 안 되고. 그렇죠. 우리 이제 정보위원들이 있으니까 정보위원 출신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비밀인가 지구권이 있고 그래서 여야가 함께 열람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또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것들은 뭐 회의 자료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청와대에서 이제 관계장관 대책회의 같은 것도 했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거를 대통령 기록물로 공개를 거부한 거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근데 그 기록물이 이제 지금은 국가 기록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모든 청와대 기록물을
그 기록물로 다 넘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대통령의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넘기고 이건 넘기지 말고. 근데 안 넘길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법원 판결을 따르면. 아, 이제 그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넘길 수도 있었는데 지금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그럼 그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그거 있는 다 거네요.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넘어갔다. 예, 예. 그러면 국가기록원의 어떤 그 자료를 보려면 결국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근데 의석 분포로 보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서울 고등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렇게 되면 항소까지 가야 되니까 재판이. 아,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민주당에서 자주 하던 말이 있잖아요. 그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그러면 합의해 주면 되는데 현실 법원에서도 공개하라고 판결한 건데. 그럼 현실적으로 뭐 당장 며칠 안에 이게 공개가 되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공개 자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해경 수사 자료. 음. 해경 수사 자료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공개가 될 건데 네. 당시 수사했던 사람들이 워낙 지금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실무선에서 많이 좀 거부하고 뭐 이러고 있고. 그 말씀은 이제 청와대의 어떤 기록은 대부분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됐겠지만 해수부나 이런데 이제 다른 부처의 기록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국방부에도 있죠. 국방부에서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 그 소각한 거를 처음에는 국방부에서 이제 시신이 불에 탔다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뒤집으라고 했거든요. 네. 이런 자료는 국방부에 있을 겁니다. 국방부가 지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한 거의 90% 이상 자료들은 다 새롭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TF가 구성이 되는데 TF에서는 그럼 진상을 규명해서 어떤 접근 경로로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부처에 남아있는 기록을 공개하는 것.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무슨 뭐 진상조사 특위나 이런 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민의 생명 보호잖아요. 네. 그 생명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육체적 생명 플러스 정신적 생명이거든요. 인격권, 명예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육체적 생명은 북한이 죽이고 정신적 생명은 문재인 정부가 죽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진상규명 쪽에 이제 초점 맞춰서 의원님께 여쭤봤는데 정치적인 측면 좀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왜 갑자기 이게 이른바 요즘 하는 말로 순위 갑툭튀라고 갑자기 툭 튀어나왔느냐. 이게 결국은 이른바 전임 정부의 문제로 좀 그러니까 적폐로 몰아서 적폐몰이의 시작 서고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갑툭튀가 아니라 이게 지금 2년 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건은 2년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요번에 이제 해경이 발표한 게 최종 수사 결과의 발표예요.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됐어야 됐는데 네. 수사관들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서로 뺀 거예요. 2년 동안 미뤄왔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해경 간부들 불러서 물어보니까 누가 정권을 잡든 이건 빨리 발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거는 구글 이제 검색을 할 거 아닙니까? 월북을 만약에 시도를 한다면 네이버나 구글이나 네이버는 다음 검색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북한 무슨 조류 어쨌든 월북 관련한 검색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일치 없어요, 그게? 일치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구글에서도 어떤 검색을 했을 수 있으니까 구글의 협조를 얻으려고 그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최종 답변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월북 그러니까 기획된 어떤 월북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제가 갑툭튀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2년의 진행 과정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주도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나왔고 항소를 했던 걸 포기를 했잖아요. 그 결정으로부터 시작이 돼 며칠 전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초기 방침이 1심에서 지면 정보 공개는 2심까지 가지 마라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식 방침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예, 다 잊어버리셨죠? 네.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예. 대통령 그랬나요?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나온 걸 보면은 지금 그 정보공개 소송 대응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이. 이 보도 보셨죠, 의원님도? 뭐 문재인 정부 국정 방침을 그대로 승계해서 하면 네. 뭐 근데 여태까지 그거는 거부한 필수 게 뭐가 코스라고 있느냐.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숙제가 될 거예요. 네. 1심에서 지면 네. 2심에서 항소하지 않을 것인지 말 것인지 윤석열 정부도 방침을 정해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방침을 지켰는지 평가는 필요하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정치적 현안 네.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하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지금 진퇴 문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는데 의원님 개인 견해는 어떠세요?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좀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고 네. 제가 제시하는 해법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 6개월로 하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 5년 하고 이제 임기 맞추자 이거죠. 예, 맞추자는 거죠. 근데 그건 좋은가? 그건 얼마든지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이 문제죠. 당장은 이제 본인이 잘 판단해야죠. 왜냐하면은 이제 전한 이런 분들은 정치적 색깔이 너무 강해서 윤석열 정부랑 협조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 예를 정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네. 예산이나 여러 가지 협조 사항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기관이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경우만 예를 들면 그러면 이분이 위원장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좀 편파적으로 뭐를 진행했다라는 사례가 그게 있나요?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정부랑 신뢰관계가 전혀 없고 네. 그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랑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 많잖아요. 근데 권익위는 오히려 거리를 둬야 되는 기관이에요? 정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잘 판단할 거라 믿습니다. 출마를 계속 했던 분이고 예를 들어 제가 어디 기관장으로 가 있는데 정치적 색깔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러니까 어공들은 다 양심에 따라서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늘공들이야 뭐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예. 다 됐네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